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11시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수님. 네. 반가워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첫 번째 한 번밖에 없는 방송 수익너 지금부터 5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방송을 할 거고요. 네. 선수님, 네. 오늘 주시장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오늘 뭐 상승이 나오곤 있는데 응. 그렇게 뚜렷한 움직임은 아닌 것 그렇지. 같습니다. 이제는 뭐 저번 주 금요일날 응. 고용 지표가 상회가 나왔는데 희한하게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악재거든요. 근데 다음 날 네네. 갑자기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 기대감에 형성이 돼서 상승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CPI가 오늘에서 내일 발표가 되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FOMC 회의가 또 있어요. 근데 CPI가 둔화가 돼도 뭔가 나는 내 느낌상 네. 시장이 하락될 것 같아. 왜요? 왜냐면은 그동안 이 금리 부분에 따라가지고 지표들이 둔화가 되어야 금리 인상을 안 시킬 수가 있다. 네. 그 기대감에 시장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 이게 확정적 요소로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되었고 이 CPI나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또 안 좋아지겠네. 금리 인하는 또 언제 할지 모르겠고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CPI가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CPI 지수가 조금 둔화가 됐을 때는 시장이 환호를 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물가 상승은 여기서 이제 멈추고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이미 조금씩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CPI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시장은 좋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리고 2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은 시작되기 전에 경기 지표들이 둔화가 나오면은 네. 미국 시장은 그냥 나락으로 갔어요.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금리 부분에 따라서 고용 지표가 그동안 어느 정도 둔화가 되니까 이게 호재가 돼버린 거야. 네. 근데 길게 보면 안 좋다는 거지. 그만큼 둔화가 된다는 건 소비자들이 지갑에서 돈도 안 쓰고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도 줄어들고 생산자 물가도 줄어들고 소매도 줄어들고 도매도 줄어드니까 네. 이게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금리나 인하시킬 수는 있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지금부터는 CPI가 둔화가 되어도 시장이 하락이 될 수가 있다. 그 우려스러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왔다는 거는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날 있을 FOMC 회의에서 이 파워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는 동결시키더라도 향후 고용지표가 상회가 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더 나올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시장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파워 의장한테 좋은 먹을거리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이 오늘은 부장이하고 보기에도 예매하고요. 이제 시장이 못해도 12월 달에 산탈레일이든 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내 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시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12월 달, 10월 달, 9월 달 그때도 뭐 맨날 뭐 12월 달 산타클로스 온다고 해가지고 산타렐리라고 외쳐놨는데 산타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산타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는 시장에 다가온 리스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뭐 지수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다지 크게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번 주에 뭐 CPI 지수 발표 그리고 FOMC 회의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정들을 주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 일정 체크하셔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종목으로 매주 딱 한 가지 종목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방송이잖아요, 전문가님. 저희가 약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였고 특히나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게 저희가 LS 머티리얼즈 상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네네. 저희가 그전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면 굉장히 흥행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네. 전문가님이 정말 이렇게 마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지금
LS 머티리얼스 300%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한 달 네. 반 전부터 이런 방송을 했잖아.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방송 보는 시청자분은 야 요즘은 신규 산장들이 탓따상인데 무슨 네가 얘기 안 해도 많이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방송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연속적으로 방송 안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야.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도 향후 2차 전지주들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다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12월 달 한 달에도 2차 전지주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교육도 해드리면서 오늘 제가 갖고 온 관심 종목으로 이 1시간 동안 알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주 전에 LNF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이제 LNF가 테슬라와 또 계약을 맺기도 했고 아무래도 최근에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하이니켈 관련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LNF 관련한 상승 재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아니나 다를까 이 종목 2주 전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LNF 35%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이 그리고 LNF 보시면 이 방송일이 바로 저기 보이잖아요, 전문가님. 그때도 한번 저희 노란톡방에서 여기 저희 노란톡방에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만 LNF 지금 공략을 드렸는데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만 지지난주 방송 이후에도 이렇게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게 했는데 총 35%까지 많으면 35%까지 수익을 챙겨가셨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지금 한 달 반 동안 끌고 왔잖아요. 네. 오늘 설상 2% 이상 하락이 되고 이거 왜 이래? 어쨌든 어제도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이거 12월 달 말까지 계속 끌고 갈 겁니다. 12월 말까지요. 12월 자신 말까지 있게 계속 말씀을 끌고 해주셨는데 2차 전지주 12월 말까지 쭉 들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 세로닉스라는 종목도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LNF의 대주주가 아니겠습니까? NNF가 남편이고 네. 세윤리스가 와이프다. LNF가 남편이고 세로닉스가 와이프인 종목입니다. 이 그렇지. 종목을 저희가 동시에 공략을 해드림으로써 둘 다 수익을 먹었어요. 23% 상승이 나와줬고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LNF와 굉장히 비슷한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종목도 저희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렸었는데 전문가님 사실은 저희가 2차 전지만 공략한 건 아니에요.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공략했는데 이 종목도 굉장히 좀 핫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HBM 관련주예요. 네. HBM 관련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왜 이래?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자, 나 이거 안 만질게요 시청자분들. HBM 관련주입니다. HBM이고 여기에 연관된 게 AI 관련주기도 하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어요. 근데 대신 엔비디아는 떨어졌어요. 네. 아무리 성장할 가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된 거는 또 조정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고 네. 조정이 있으면 또 상승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NNF도 제가 어제 떨어진다고 해도 아무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겠구나.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겠구나. 나는 오히려 더 좋거든 지금. 네. 엄청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NNF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NNF도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고점에 비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이거는 투심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부터 새롭게 신규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AI 쪽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보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430불까지는 어느 정도 430달러까지는 떨어지고 나서 다시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의 HBM을 제공하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매매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올라간다고 해도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까지 AI 비테크주들 거의 다 미국 증시 S&P 500 상업주들 다 올려놨어요. 나스닥 쪽은 오히려 전기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 S&P 500 상업주들 계속 최고점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저항을 치고 올라갈 호재가 또 필요한데 엔비디아 너무 호재가 많아가지고 그동안 너무 반영이 됐어. 이미 반영이 됐으니까 어떻게 네. 또 올라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급들이 저는 다시 테슬라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삼성도 73,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 SK하이닉스도 고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 수급들이 다시 또 에코프로나 포스코 쪽으로 또 수급 쪽이 쏠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2차 전지 반도체도 번갈아서 올라주고는 있지만 전문가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또 핫한 테마주가 있었어요. 최근에 어제는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로봇 기업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또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는 LIG 넥스원 이번에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로봇주들도 한 번 더 보시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화장품주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현재 로봇주 쪽으로는 네. 최근에 어제 NIG 넥스원이 로봇 쪽으로 출시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 로봇주들이 어제 같이 상승이 되었죠. 네. 근데 사실 두산 로보티스가 기업들이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 투심을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투심을 올린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투심을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 기업이 펀더멘탈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솔직히 대놓고 얘기해서 우리 솔직하게 해봅시다. 네. 시장에 펀더멘탈로 올라간 주가들이 어. 얼마나 앞으로도 많은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기업 속에서는 두산 로보티스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두산 로보티스 사야지 네. 해가지고 투심을 올린 거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에신스하고 네. 유진로봇하고 로보티즈 있잖아요. 네. 이게 삼성 로봇 관련주도 속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삼성 로봇 관련주 쪽으로 사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신사업을 또 2월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기대감으로 두산 로보티스보단 로보티즈, 이에신스, 유진 로봇 쪽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네.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실적이 그나마 제일 좋은 게 화장품 쪽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실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화장품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코스메티카 코리아고 이거는 색조. 색조도 중요하지만은 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아나운서님 화장하실 때 색조 많이 쓰시죠? 그럼요. 색조 많이 쓰시죠? 네네. 그리고 색조 많이 쓰면서 또 이 색조의 부대장이 또 CNC 인터내셔널이에요. 오. 그리고 이거 참 이름이 특이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내마녀 오는 거 어떻게 알고 만연곤장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 만연곤장 CNC 인터넷 네. 코스메카고 원래 솔직히 이 임금운동리 있잖아요. 네. 이 종목이 제일 인기가 없었어. 네네. 근데 화장품 전체적으로 투심이 되니까 임금운동 랩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랬군요. 재무보다는 과거 재무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을 주시장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게 대장주 코스메카 코리아고 CNC 인터내셔널 이 상승한 거고 이번에 상승한 이름도 참 특이한 만용곤장. 이 만용곤장이 신규 상장주로 올라가면서 대장주를 번갈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셔도 상관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혹시 들고 계시다면 계속 가져가셔도 좋다 말씀해 주셨고, 전문가님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 대표적인 색조 화장품 관련주라고. 우리 집에 가면은요 화장품 롯데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요 화장은 많이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꼭 자기 친구들 만나러 갈 때 화장하거든요. 그때 색조가 엄청 많아요. 야, 이게 그럼요. 뭐냐 이 색깔들이 뭐냐. 내가 볼 땐 빨간색이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빨간색 같이 비슷한 게 4개, 5개예요. 다 다른 색깔입니다. 야, 그럴 것 같았으면 너 여기 파스콘 분장실에서 일을 해야. 여기 코디님만들하고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오빠. 근데 화장도 1시간도 아니야. 1시간 반 동안 해.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이해요? 제가 뭘 들은 거죠? 아무튼 간에 이제 보시면은 이전에도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끼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장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했었고, 특히나 마녀공장은 또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더욱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녀하니까 생각난 건데 전문가님 이번 주 금요일에 내마녀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녀가 4마리가 와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날이죠, 전문가님. 왜냐면은 선물 옵션이 뭡니까? 말 그대로 떠지면 수익이 발생하는 날이잖아. 네. 그때는 해외 선물 투자 옵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수 인버스 이제 거기에다가 하락 쪽에 베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시장이 상승할 모멘텀이 없어요. 솔직히 상승한 모멘텀이라고 해봤자 금리 인하, 금리 그쵸. 동결인데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시장은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어. 그쵸, 이미 다 그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CPI가 둔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것인가 이게
되게 미스터리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저번 달까지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은 반등은 갖고 올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은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금리 동결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둔화가 나오면은 지표가 둔화가 나오면은 아 고금리도 시작하고 있는데 지표도 너무 안 좋네 하고 시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뭐 시장 뭐 또 안 좋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2차 전지지. 2차 전지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소형주 봐야지. 반도체요. 저희가 네네. 어제 인물 테마주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정치 테마주. 되게 희한한 게 저번 주 월요일 날 네. 나스닥 쪽이 다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한국의 기술주도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다 안 올라갔어. 왜 그렇죠? 안 올라가고 인물 테마주들에만 올라갔단 왜 말이에요. 그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네. 이 기술주에 비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도 투자를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미 다 상승이 반영이 된 거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가요? 그렇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이번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네. 대주주 양도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었잖아. 그렇다면 이 부분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또 환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으니까 네. 작년에 12월 17일 날 네. 대주주들이 세금 회피하려고 물량들을 다 터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 물량 턴 게 어디로 갔습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다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 대주주 상용 완도를 10억에서 30억까지 올린다고 하면 세금 안 내도 되니까 매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사실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와 반도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요? 그렇게 한 달만 동안 2차 전지 얘기했는데 이 배시대도 아니고 이번에는 좀 반도체를 보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한번 봅시다. 특히나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또 가셨어요. 네, 우리 영업사원 1호분이 지금 네덜란드에 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장 초반에 CS 배럴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다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 거군요. 근데 이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에는 NXP 차량용 반도체를 제조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ASML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조건이 위에 써 있습니다. 그럼요. 눈뜬 잔님이었구만. 자, ASML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이 네. 반도체는 이 반도체 파운드리에 필요한 웨이퍼의 세척 장비를 척결시켜주는 반도체 장비예요. 전문가님,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 또 이게 저에게 공부를 시켜주셔서 저만 공부할 수 없다 해서 이야.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와, 우리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윤지원 아나운서님 대단하시네. 네. 아유. 이 ASML이라는 기업이 노광 장비라는 걸 만드는데 노광 장비가 뭐 이렇게 빛을 투과시켜가지고 반도체에다가 이 회로를 그려놓는 공정이라고 하고 이거를 만드는 기업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 딱 한 군데 있는 게 그게 네덜란드 ASML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렇지, 맞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거를 국산화를 시킬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연구 결과에 또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회사가 종목이 오늘 갖고 온 4개 중에서 하나가 제가 갖고 온 히든 종목이라는 거죠. 이제 오후쯤에 반등하겠네요. 윤 대통령이 이제 여기에 방문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노광 장비 관련주가 부각이 될 수가 있으니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FST, SNS텍, 디바이스 ENG, 돈진 세미캠이 있으니까 이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냐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실 이 종목들이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오늘 오후장에도 당장 이런 애들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면 윤 대통령이 아직 ASML에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ASML이 노광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노광 장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우리 종목들을 주시해 보셔야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4가지 종목 중에 오늘의 공략주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 전문가님이 또
밀당을 잘하셔가지고 어. 종목명을 안 알려주세요. 아, 네, 종목명은 왜 알려줍니까? 이렇게 이거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안 그렇습니까 시청자분들? 그리고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네. 우리 방송은 생방송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그동안 갖고 왔고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이제까지 얼마나 생방송 통해 가지고 상승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좀 있으면은 한 지금 11시 19분이죠. 네. 이제 못해도 2시에서 3시 이상에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이 사실 정확한 종목명을 방송에서 절대 언급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정보,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까지 전부 다 공개해드리는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어요. 네모나게 QR코드 통해서 사실은 저희 시청자분들 계속 노란톡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이 종목명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뭐하요? 노안톡방 뭐하요? 들어오세요 합니까? 어차피 알아서 급하면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이렇게 여기 QR코드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비추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생방송 중에만 노란톡방 문이 잠깐 동안 열려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야지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매수가, 목표가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그런 저희 노란톡방이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저희는 자리 옮겨서 다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려볼까요? 네. 한번 2부에서 빠르게 속전속결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네, 그럼 자리 옮겨서 올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도 화요일 11시부터 생방송으로 50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뭐 죄다 뭐 땡땡 반도체, 반도체주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솔직히 갈 게 없어요. 네. 갈 게 없고 PR 대 PR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관련주가 상승하는 것뿐이지. 네. 지금은 온디바이스 그다음에 AI 관련주보다 저는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노광 장비, 반도체 파생 상품이 이 노광 장비 관련주를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이 이제 27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전면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봐야 할 섹터 먼저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자, 일단 테슬라 관련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이번에 사이버 트럭이 세금리 7,500만 달러를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이버 트럭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은 뭐가 있냐? NNF하고 MCNS가 있죠. MCNS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 NNF는 이 사이버 트럭에 탑재되는 전구체인 하이니케를 탑재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NNF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2% 이상 빠지고 있고. 근데 테슬라 주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테슬라 반영에 따라 가지고 같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잠시 후 윤 대통령 영업사원 1호가 네덜란드의 ASML 반도체 회사에 방문을 합니다.
이 방문을 하면서 이 ASMA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은 반도체 노광 장비거든요. 그 말 즉 뭐냐 웨이퍼를 깨끗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네.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여기에는 친환경 소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예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무엇인지 잠시 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섹터입니다. 뿅! 2차 전지야,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제 이번 주에는 솔직히 테슬라 상승하는 거 말고는 양도세 개편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양도세가 나오면은 그동안 제일 많이 갖고 있던 2차 전지 비중을 갖고 있던 이제 대주주들이 매도를 안 할 것이다. 매도를 안 할 것이다. 그 기대감에 이제 2차 전지가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하고. 근데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더 많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2차 전지 종목들을 계속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하루 에코프가 어쩌고 저쩌고 NL프가 어쩌고 저쩌고 에코프 BM이 어쩌고 저쩌고 하루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번 하루를 판단하지만은 2차 전지는 3, 4일 있다가 더더욱 갭상승하는 게 2차 전지거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섹터 부분은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분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섹터. 먼저 2차 전지, 사이버 트럭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첫 번째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 관련주인 LNF와 MC넥스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반도체.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주목하고 계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저희가 그 중에서도 주목해 볼 섹터는 바로 노광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노광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웨이퍼에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리는 공정입니다. 이 노광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인데, 이번에 네덜란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을 해서 이 ASML 본사를 방문해서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고, 이번 주 내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도체 관련주 지금도 굉장히 상승률 상위권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특히나 이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는 노광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당장 오늘 오후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상승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매도가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고, 아래 자막을 통해서 저희가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쭉 띄워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저희의 투자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또 한 번 2차 전지주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아직까지는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일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쭉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해 주셨고, 특히나 12월 말까지는 2차 전지주들 들고 계시다면 쭉 가져가시라고 전문가님 계속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인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전에 LNF 먼저 한번 끝내고 가지 않아, 손님? 네, 좋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자, 여러분들. 네. 이제 방송 시간 23분 남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10시부터 방송할 때 2시간 방송이었는데. 2시간 그쵸? 방송이었는데. 요즘 1시간 방송을 쪼으니까 너무 짧은 느낌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여러분들, 일단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잘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까불까불 걸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에코프로가 뭐 하루만 보고 투자하는 겁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빔이 또 하루만 보고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가끔 네이버 종목 탐방 같은 데 보면은 자기네들만의 희망 소설로 엄청나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방이하는 거지. 왜? 하루에 이 종목의 주가 등락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여기에 대해서 환상적인 소설을 쓰거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가 상승이 돼야 지수도 상승이 되고, 코스닥이 중소형주 위주로 2차 전지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만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저는 전체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교육은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향후 2차 전지의 반등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에는 대주주 양도세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 테슬라가 만약에 가치 상승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떨어지더라도 이 대주주 양도세로 인해서 수급이 몰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이제 인도 쪽에서 세금세액을 70%나 깎아준다고 합니다. 테슬라 쪽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은 이 세금에 대해서 테슬라는 세금 부분 쪽에서 영업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열받았던 게 뭐냐면은 주가가 떠지면은 맨날 기사를 쓰는 사람들 보면은 2차 전기자동차가 둔화되고 있대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2차 전지가 또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진짜 내가 이 방송을 그만두고 각오로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전기자동차가 판매가 둔화가 돼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떨어질 때도 있겠죠. 전기 판매 둔화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을 10억에 샀어. 집을 10억에 샀단 말이야. 근데 이 집이 지금 3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집을 리튬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야. 리튬은 6달 전까지만 해도 최고가였어요. 그러면 집으로 따지자면은 10억짜리로 우리가 산 거야. 근데 리튬 가격이 10억짜리가 갑자기 3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집값이 10억에서 3억이 떨어졌으니까 수익이겠습니까? 손해겠습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은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은 매출 증가는 되더라도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전기 자동차가 판매가 많이 안 돼서 2차 전지가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리튬 가격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튬을 최고가에 매입했던 그 기업, 2분기의 기업들이 그 리튬 가격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나와도 영업이익에서 까진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밑 빠진 독에 항아리 무붓기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2차 전지가 떨어지면은 뭐 전기 자동차가 판매가 많이 안 됐다고 뭐 테슬라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은 2차 전지 반등 타임이라는 걸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NLF 역시 난 끝까지 갈 겁니다. 오늘 2% 빠졌고 어제 2% 빠졌다고 해도 그래도 30% 수익 이상이야. 난 되게 여유 있게 하거든. 여러분들은 사자마자 떨어지지. 근데 나는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는 여유 있게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서 20%더 떨어진다고 해도 난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도 수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NNF는 끝까지 저는 갈 거고요. 무조건 느낌이 좋아. 아, 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느낌이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한 달 반 전에 타점을 잡았고 나서부터 고가대로 올라갔으니까 너무 느낌이 좋아. 12월 달하고 1월 달 느낌상 너무 좋으니까 NNF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NNF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이 전문가들마다 견해는 다 틀리지만 이 한 달 반 전에 이 종목을 갖고 왔고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차트 형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가지고 NNF가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근째 이 에코프로하고 약간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리튬하고 소재들을 여러 가지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는 많이 하지만은 그 전에 2분기, 1분기, 작년 4분기 부분이 다 중국하고 법인 지분이 되어 있어요. 중국이 최근에 발표한 거는 제3사업자, 중국, 한국, 미국 기업이 세 가지가 합친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이 25% 이상 중국 지분이 넘어가면은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지분을 만들면은 미국을 빼고 지분을 만들면은 중국 지분이 50% 이상이면은 그거는 한국산을 안 사준다는 거예요. 미국은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이 왜 주가가 상승이 그동안 된 줄 아십니까? 물론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상승이 된 것도 있지만은 리튬이나 니켈이나 망간을 내재화를 시킨 거잖아. 그 내재화가 뭐냐? 직접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야. 만들겠다는 거고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중국의 의존도 없이. 근데 그게 1년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3년, 4년, 5년까지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내재화보다는 니켈을 코바트, 이 코바트 없이 니켈 함량을 90%까지 올려가지고 하이니켈을 만들 수 있는 NNF가 미국, 중국산 소재도 많이 안 들어가고 있고 응급제 부분으로도 현재 계속 탑재 중이기 때문에 응급제 쪽으로는 NS 머티리얼즈하고 파트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S 머티리얼즈가 오늘 주가가 따따블이 갔어요. NS 머티리얼즈가 따따블이 갔지만은 이 따따블에 대해서 NNF가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후반주로 NNF하고 같은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추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2월 달과 1월 달에 2차 전지 NNF의 추가적인 상승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피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2차 전지 수혜주를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감축법의 전망을 피할 수 있는 수혜주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내일 떨어졌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끝은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갖고 가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섹터 딱 두 가지로 정리해드렸고 첫 번째로 2차 전지주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두 가지 2차 전지주들의 호재 이슈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도가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입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최대 70%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테슬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우리 2차 전지주들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강조드리는 게 2차 전지주 급등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거듭 강조드리고 있고 오른 만큼 빠지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LNF를 2차 전지 다음 대장주로 쭉 말씀드려왔는데 실제로 수익 35% 챙겨드렸고 오늘 상승분에 따라서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들고 계신 분들은 쭉 들고 가셔라고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LNF 목표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LS 머티리얼즈 오늘 상장과 동시에 따따블 기록 중인데 바로 LNF가 LS 머티리얼즈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충분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수익까지 연결시켜서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드리자면 오늘의 공략주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 LNF의 목표가 같은 것들 모두 잠시 후 방송 마치고 나서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요. 이 카메라 화면을 사진 찍을 때처럼 여기 우측 하단에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되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저희 방송 시간이 13분 딱 남았는데 13분 뒤에는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으셔도 문이 잠기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지 오늘의 종목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 모두 가져가실 수 있고 방송은 일주일에 1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은 매일매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님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2차 전지와 더불어서 함께 봐야 할 섹터 이제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NNF,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들을 앞으로 유심히 보시고요. 방송 관계상 차트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시간이 안 되네. 일단 관심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드 관심 종목입니다. 뿅! 2차 전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쵸? 큰일 납니다. 네. 얼마나 요공해가지고 한 달 반 전에 얘기했는데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을 다시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일단 ASML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 장비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 노광 장비를 우리는 표준으로 얘기하면 EUV 관련주하기도 하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지금 우리 윤 대통령 어디가 있습니까? 네덜란드가 있어요. 네. 네덜란드 하면은 반지의 제왕 촬영장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덜란드면은 월드컵 피파 랭킹 15위입니다. 저는 이 풍차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이 또 굉장히 또 발달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 상승이 되었죠. 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의 지금 시간상을 보면은 지금 현재 시간이 네덜란드 시간은 지금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네. 좀 있으면 갈 거란 말이에요. 네네.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이 돼가지고 우상향 현식으로 상승할 거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그 종목을 지금부터 오픈해야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EUV 관련주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 네. 종목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다음 장면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한국은 이 노광 장비를 못 만듭니다.
노광 장비에 못 만들어요. 네. 왜냐면 반도체 웨이퍼의 세척 및 그림을 그려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환경 요소를 만들어줘야 하고 이게 웨이퍼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걸 노광 장비, 레이저 장비라고 하거든요. 반도체. 그러면은 이 반도체 레이저 장비를 국산화를 시키는 데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은. 네네. 여기에 근접하게 가까운 데가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안 선생님 그거 기억하실 거야. 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서로 분쟁이 있었을 때 불화수소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알아요. 소블레인, 뭐 후성,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잖아요. 네. 동진세미컴도 올라갔고 네. 그때 연관돼서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하고 분쟁이 없기 때문에 부하수송 관련주보다는 지금 노광장비, 네덜란드 쪽하고 그리고 또 누가 가 있어요?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또 같이 간단 말이에요. 네.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노광장비거든요. 아, 이 노광장비를 국내에서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다리만 놓아주고 네. 한번 알아서도 잘 해보세요. 어.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상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지금부터 차트 통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있으면은 방문하시 시간이네요. 자, 지금 새벽 여러분들 3시. 속보입니다. 네덜란드가 새벽 3시 반이 합니다. 아직 멀었네요. 아직 멀었네요. 주무시고 계시겠네요. 윤 대통령 지금 주무시고 계시겠네요. 지금 네덜란드가 새벽 3시 반인데 새벽 4시에서 5시에 네덜란드 ASML 가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아직은 브런치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침에 브런치도 좀 드셔야겠고. 네.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시간이 없어요, 정관님. 빠르게 해주세요. 그렇지. 네. 그렇지.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네덜란드는 새벽 3시입니다. 3시여서 이 윤 대통령이 자다가 갑자기 ASM에 방문을 안 할 수가 있고요. 내일 아침에 방문할 수는 있겠네요.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시간의 상승으로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ASM에 관련주들은 그동안 기대감에 먼저 반영되는 느낌입니다. 왜 반영되는 느낌인지 차트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입니다. 과연 얘들가 갖고 온 경주마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 FST입니다. 자, 비리님 확대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냥 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FST 오늘은 자, 1.5% 하락 중입니다. 그렇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PD님한테 멀리서 땡겨라 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완전히 고점이잖아. 저 레드 전문가가 고점에서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TSMC 관련주이기도 해요. 반도체 네. 장비 그쪽에 매입하고 매수까지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노광 장비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이고요. 그럼 과연 이 종목이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뿅!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이냐? SNS텍입니다. 네. 참 이름이 주가가 참 안 올라가게 생긴 이름이에요. 그렇죠? 주가가 참 이게 인기 없는 종목은 난 처음 봤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반도체 노광 장비입니다. 노광 장비. 2차 전지에서 폐배터리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 노광 장비를 재활용해가지고 친환경 소재로 쓰는 회사가 이 SNS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NS텍가 그동안 120선을 지나갔다가 우선하는 현식으로 훼손되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과연 오늘 윤 대통령의 이제 5시간, 6시간 있다가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과연 이 종목이 대전주인지 잠시 후 오후 시장에 노안톡방에서 확인해 볼 거고요. 세 번째 차트입니다. 뿅! 디바이스 ENG. 이 회사도 뭔가 이름이 참 인기가 없게 생겼어. 그렇죠,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씩 내려가는 편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5GO 해가지고 갭상승했던 종목입니다. 5GO 갭상승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 노광 장비, 이 네덜란드 이제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의 ASML 쪽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 반도체 노광 장비의 전액 하는 반도체 소재에 꼭 필요한 그 액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디바이스 ENG 역시 유심히 체크하시고요. 네 번째 종목입니다. 뿅! 자, 뭡니까? 돈진세미컴입니다. 사실 이 돈진세미컴이 급등할 때는 빨리 급등해요. 그리고 하락할 때도 무지하게 하락이 심합니다. 예전에 한번 찌아시오 여러 번 상한가 갔다가 차익이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돈진세미컴이 시장 영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있어. 뭐냐면은 네. 부하수소 관련주는 동진 세미캠이 주가창이 얇기 때문에 갭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부하수소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시장은 그냥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네덜란드 ASM에 가서 어떤 관련주가 또 상승이 되느냐. 그 안에서 반도체 노관 장비를 갖고 온 거고요. 동진 세미캠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후보는 3개요 갖춰지니까 이 후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넌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 종목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ASML 방문 관련주로서 노광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우리 시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4가지 후보를 한번 뽑아드렸습니다. 오늘의 공략주가 FST, SNS텍, 디바이스 ENG와 동진세미캠 중에 한 가지 종목인데 전문가님이 힌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동진세미캠 급등도 잘하지만 급락도 잘하는 이 종목은 오늘의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후보가 3개로 추려질 것 같습니다. FST는 TSMC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는데 노광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에 노광장비와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줄 수 있는 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SNS텍 노광장비를 친환경 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종목은 처음 들어본 종목인데 5G 관련주로도 알려 있다고 해요. 이 종목은 노광에 꼭 필요한 전해액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종목 중에 오늘의 종목이 숨어 있다고 하고 아직까지는 주가 반응이 없지만 당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ASML 본사를 방문한다면 그 직후부터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땡땡 반도체 이름이 붙은 종목들이 크게 반응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노광장비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선취해 보시면 실제 수익까지도 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분들 계속해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이제 5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실 수 있게 딱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반도체 노광장비 관련주 딱 한 가지 정답 받아가실 분들 매수가 목표가 실시간으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 켜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우측 하단에 여기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카메라 화면을 비추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주소를 띄워드립니다. 주소 딱 터치하시면 5초 만에 입장하실 수 있고 방송 오늘 마치자마자 종목명과 매수 매도가 모두 나갈 예정이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리고 노란톡으로 입장시켜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2차 전지에 관한 전략까지도 함께 잡아드릴 겁니다. LNF에 대해서 특히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LNF 지금 매수해 보셔도 좋은 자리, 앞으로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제 저희 방송 시간이 딱 3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얘기해봤자 LNF밖에 더 있겠어요. 자, 피디는 LNF 차트 금방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LNF 한 달 반 동안 가족 다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끈질기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옆에 차트가 떠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하락 추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하지만은 이 하락 추세에서 이 주가가 그동안 상승한 거에 대해서 차익이 나온 것뿐 이 종목이 악재도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호재도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라간다는 근거보다는 이 노안톡방에서 제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 과정을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틀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고 저는 이 LNF로 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방송 시간이 2분 더 남아서 반도체 얘기도 한마디만 해주고 반도체 장비요?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네덜란드가 새벽 3시 반인데 윤 대통령님한테 지금 레드가 이 방송 ASMR 이 노광 장비 갖고 왔으니까 빨리 가십시오. 차 타고 새벽 기차 타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제 이번 주 내내 순방을 하는데 네. ASML 방문을 한다면 우리의 공략주가 올라줄 타이밍 정확히 언제쯤 될까요?
사실 내일이 될 수가 있고 내일 모레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입은 언제쯤 하면 될까요? 진입은 제가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이 종목이 단발성으로 되는지 아니면은 장기 지속성으로 가는지 그 부분부터 저는 체크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돈 아니라고 해가지고 내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돌다리를 두들겨야 돈이 지출이 안 나간다. 그치? 네. 돌다리를 두들기면은 주식에서 피해도 아프지 않는다. 아까 우리 PD님께서 그랬잖아요. 아유, 요즘 같은 시장에선 주식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더 말 못한 이야기 길게 이어가 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입장해 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기분 좋은 수익으로 찾아뵙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